세상에서 가장 큰 집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는 1910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한 후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가 아트 디렉터로 성공했어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지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고, 세앙지와 태엽지, 으뜸 헤어미 등으로 4번의 칼데코상도 수상했고 30여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아빠 달팽이가 어린 달팽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은 달팽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싱싱한 양배추 잎에 달팽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들은 등에 집을 지고 양배추의 연한 부분을 먹으러 이 잎에서 저 잎으로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린 달팽이가 아빠 달팽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아빠 달팽이는 그 양배추에 사는 달팽이들 중에서 제일 현명한 달팽이였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얘야. 세상에는 작을수록 좋은 것도 있단다. 하며 아빠 달팽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너같이 조그만 꼬마 달팽이가 있었단다. 꼬마 달팽이는 아빠 달팽이에게 말하곤 했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테야. 그러면 아빠 달팽이가 말했지. 얘야, 세상에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 있단다. 집은 작고 가벼워야 다니기 쉬워. 하지만 꼬마는 아빠 말을 듣지 않았어. 큰 양배추잎 아래에 숨어서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빙빙 돌려 마침내는 집을 크게 짓는 법을 알아냈단다. 꼬마의 집은 자꾸 자라났고 다른 달팽이들은 꼬마 달팽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지. 우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구나. 꼬마 달팽이는 그래도 계속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비틀어서 집을 호박만하게 만들었단다. 꼬리를 이쪽 저쪽으로 틀어서 큰 뿔이 자라나게 하는 법도 알아냈지. 또 정성을 모으고 있는 힘을 다해 비틀어 짜고 밀어내서 아주 화려한 색과 멋진 무늬도 만들어냈어. 꼬마는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단다. 그때 나비떼가 지나갔어. 저것 좀 봐, 성당인가 봐 하고 한 나비가 말하자 아니야, 서커스야 하고 다른 나비가 말했어. 나비들은 그게 달팽이의 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다. 개구리 가족도 멀리 떨어진 연못으로 가는 길에 꼬마 달팽이를 보고는 놀라서 멈춰섰어. 그리고 나중에 사촌들을 만나서 말했지. 야, 그렇게 놀라운 것은 처음 봤어. 보통 달팽이인데 글쎄 집은 생일 케이크만 한 거야. 어느덧 양배추 잎은 달팽이들이 다 갉아먹어 질긴 줄기만 남았단다. 달팽이들은 싱싱한 다른 양배추로 천천히 옮겨갔지. 그러나 꼬마 달팽이는 어쩌면 좋니? 집이 무거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먹을 것도 없이 혼자 남겨진 꼬마 달팽이는 서서히 기운이 없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어. 큰 집만 텅 빈 채 남게 되었지. 그러나 그 집도 조금씩 부서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단다.
그것이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어린 달팽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작은 집을 지어서 이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이 세상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거야. 어느 화창한 오후에 어린 달팽이는 정말로 세상을 보러 나갔습니다. 산들바람에 잎이 팔랑거리는 풀도 있고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나는 풀도 있었습니다. 까만 흙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점박이 무늬의 버섯도 있었고 긴 줄기의 끝에 핀 작은 꽃들은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스 같은 고사리 그늘 밑에 솔방울이 있었고 모래 위에는 산비둘기의 알처럼 둥글고 매끈한 조약돌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나무에는 이끼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부드러운 싹들은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작은 달팽이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지나갔지만 달팽이는 아빠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너의 집은 왜 그렇게 작으니? 하고 물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